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두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 와 있습니다. 2022년 대구 미래 모빌리티 전시회가 이곳에서 좀 개최되고 있어서 좀 어떤 전시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취재하려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그 전기차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UAM까지 여러 가지 분야로 좀 확장된 대구 모빌리티 전시회가 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상당히 좀 규모가 커졌다는 게 한눈에 봐도 좀 느껴지고요. 여러 업체들, 국내 자동차 제조사라든지 부품 기업들이 좀 참여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스도 있는데요. 일단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됐던 EV6 GT 그리고 니로 플러스를 좀 소개를 하면서 전기차 위주의 이런 차량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EGMP 플랫폼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EGMP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이러한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공간에서 굉장히 좀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전기 모터와 지금 서스펜션 구성된 이 전륜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는 이 공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휠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내연기관 차량보다 좀 더 각도를 넓혀서 차량의 회전 반경도 상당히 좀 좁힐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차량의 플랫폼 자체 무게는 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전기 모터의 이 배터리 부분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가 그렇게 내연기관 차량보다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겠죠. 이 하단부에 배터리가 위치하고 지금 평평한 이 배터리가 위치하면서 1열이라든지 2열 공간에 발을 놓는 공간에 헤드룸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ID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차량을 개발하고 있고 많은 제조사들이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이 플랫폼 개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직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기도 하고요. 한쪽에는 이제 니로 플러스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1세대 니로의 전기차 버전,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승용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업 용도로도 사용하기 좋도록 차량의 전고를 높이고 헤드룸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가져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기아는 이렇게 니로 플러스 같은 차량들을 통해서 좀 PPV 시장에 선보이는 차량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PPV라는 것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목적에 만든 차량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승용 목적의 차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이동 수단으로서 호출할 수 있는 차량 서비스들, 헤일링 서비스들 이런 것들에 사용된 차량들을 좀 앞으로는 꾸준히 더 많이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니로 플러스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이기도 하죠. 이쪽이 현대차 부스입니다. 현대차는 역시나 최근에 출시된 아이오닉 6를 무대 메인에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일렉시티 타운이라고 불리는 전기 버스가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6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스타일 측면에 있어서나 전기차로서의 성능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아이오닉 6였고요. 최근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모터트렌드 선정한 올해의 SUV 모델에 선정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SUV 가운데서 이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차량으로 좀 선정이 됐는데요. 아이오닉 5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오닉 6 역시 아직 글로벌 시장에 많이 판매가 된 건 아니긴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렉시티 타운, 이 전기버스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한쪽에는 UAM VR 그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VR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가상의 UAM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UAM 분야에 있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좀 추진 중인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차의 그 전기차들을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하셨을 이핏의 모형도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핏 같은 경우에 80%까지 18분에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2025년까지는 40만 기를 좀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고속 충전 기능들이 뭐 일반적인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가까운 우리 집과 가까운 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에 좀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충전 인프라가 조금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GM도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한쪽에 보면 에스컬레이드 모델이 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셀레스틱 전기차를 소개하기도 했죠. GM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그 전기차 모델들을 좀 최근에 좀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제조사 가운데 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힘을 많이 싣고 있는 제조사 하면은 뭐 현대차 그룹도 들 수 있겠지만 GM도 좀 꼽을 수 있겠죠. GM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상당히 좀 고도화 시키고 있고, 뭐 현대차 그룹도 모셔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볼트 EUV의 고객 시승도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신다면은 체험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그 EUV 차량은 저도 좀 볼트 E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시승을 못 해봤거든요. 볼트 EUV는 볼트 EV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시승을 해보고 그 내용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제조사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특히나 독특한 차량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허머 EV인데요. 1000마력의 전기차입니다. 대형의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600km에 이릅니다. 사실 허머 EV가 처음 이제 출시된다고 발표가 됐을 때 가장 전기차에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 바로 허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허머 H1의 크기보다도 하지만 더 큰 전기차로 탄생을 했고, 출력면에 있어서나 뭐 주행거리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량으로 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허머 EV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ACMA 배터리가 이제 차량 아래에 탑재가 됩니다. 이건 이제 파우치 셀이고요. 이 셀 여러 개를 구성된 이제 모듈, 뭐 패키지가 이 차량 하부에 탑재가 되는 거죠. 니켈을 상당히 높인 이 배터리를 ACMA 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원통형 셀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솔루션을 생산하고 있고요. 요 셀 같은 요 배터리, 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 요 스쿠터 팩 같은 것으로 구성이 돼서 이 스쿠터의 뭐 시트 아래쪽에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쿠터 같은 경우에 이 전시장 곳곳에서 좀 만날 수가 있거든요. 보는 대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이제 SL 코퍼레이션의 부스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GM, 뭐 BMW,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지리까지 다양한 제조사의 이제 라이트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뭐 모듈화된 이렇게 램프류들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품들은 이제 컨셉 단계이고, 사실 좀 보여드릴 부분은 네, 현재 아이오닉 6의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좀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렇게 또 따로 떼놓고 보니까 조금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6의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모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역사가 좀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1세대 에쿠스의 뭐 헤드램프, 2세대 모델, 3세대 EQ900, 뭐 3.5세대 G90까지 현대차 그룹의 뭐 다양한 차량들의 헤드램프를 오랫동안 좀 납품을 해왔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들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번 영상을 통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뭐 일반적인 차량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뭐 자율주행 차량이 된다면 차량 외부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뭐 차량의 주행 정보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을 외부 보행자에게 좀 알리는 기능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웰컴 그린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동은 되지 않지만 이 그 라이트 전체의 이제 조명 형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단순하게 이제 어두운 것을 밝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해주는 그릴 기능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는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제 통합된 형태의 헤드램프 구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광학식 카메라라든지 레이저 센서들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된 형태로 보여주고요. 실내 살균을 위한 그 UV 라이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사 이제 기어, 요즘에 그 다이아 형태의 기어 노브처럼 생기긴 했는데요. 이쪽에서 나오는 그 UV, 그러니까 자외선들이 실내를 살균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아이오닉 이후에 점점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이러한 픽셀 형태의 헤드램프 구성도 이렇게 분해도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분해한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네요. 그러한 픽셀 형태의 조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뭐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구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픽셀 형태의 조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SL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삼보모터스 그룹인데요. 자, 전시되어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기아차에 뭐 여러 가지 공급하고 있는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뭐 분해도 비슷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앞쪽에 범퍼라든지 아니면 대시보드 이런 것들도 삼보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내의 거의 주요 구성 부품들을 이곳에서 납품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리어 범퍼까지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좀 자주 볼 수 있는 부품이네요. 자, 이거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제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출된 형태였지만 이것이 차량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팝업되는 형태, 이런 것을 이제 플러시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스위치 안테나 뭐 통합 모듈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흔히 이제 저희가 뭐 킥해서 이제 트렁크 여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카니발이라든지 여러 차종에 이제 발을 이렇게 툭 쳐서 여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그 센서가 위치하죠. 하지만 이 테일게이트 손잡이 위치 쪽에 그러한 센서들을 같이 통합을 해서 뭐 원가 저감이라든지 뭐 여러 부품을 단순화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그러한 작업들의 결과물이 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플라스틱 글라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쿼터 글라스 쪽에 이러한 형태의 글라스가 이제 추가가 되죠. 하지만 뭐 이게 큰 글라스라면은 뭐 가림막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쿼터 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냥 투명도를 사실 별도로 조절하는 기능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뭐 굳이 별도의 틴팅 같은 거를 하지 않더라도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전구, 전기차 충전구 단자 쪽에 이제 열선이 설치가 돼서 겨울에도 이렇게 얼지 않도록 얼은 상태에서도 쉽게 열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이곳에서는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차량들에 좀 적용이 돼서 선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CL이라는 기업의 모블이라는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자, 내용이 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기존의 이제 택시나 뭐 버스 같은 경우에 각각의 장점이 있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구역을 이제 도는 이동수단이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호출하고 언제든지 잡아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서비스죠. 이런 것들의 장점들을 좀 따온 것이 이 모블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정해진 구역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각각의 코스를 분석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동 경로를 분석을 해서 다양한 코스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제 자동으로 좀 배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용 방법 역시 뭐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현재 위치라든지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이제 내가 있는 정거장 쪽으로 차량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버스처럼 마냥 이제 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좀 필요할 때 버스를 이제 이러한 모빌리티 이동 수단을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배차와 함께 결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QR코드 나오는 것으로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뭐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부천과 뭐 경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진행이 됐었고 뭐 만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분이 보는 화면인 것 같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가 보게 되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뭐 더해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모빌리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는 뭐 완벽한 레벨 4 수준의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된다면 완전히 내가 있는 곳까지 호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더해지겠지만 뭐 그 중간 단계로서 그 과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빌리티들이 좀 늘어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조금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한쪽에는 LNF라는 회사인데요. LG와 그 삼성 SDI에 의해서 니켈 함량 90% 이상의 양극재 배터리를 좀 개발한 기업입니다. 사실 여기서 좀 몇 가지 조금 부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구조 자체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이제 돼 있는 형태로 이제 배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리튬, 우리가 뭐 흔히 잘 듣고 있는 리튬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리튬 이온들이 이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충전이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방전이 되는 형태인 거죠. 하지만 이 리튬과 어떤 금속을 이제 섞느냐에 따라서 이 배터리의 그 특징이라든지 성능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과 니켈을 좀 섞는 경우에는 조금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망간을 섞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알루미늄을 섞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그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망간을 많이 섞느냐 그리고 니켈을 섞느냐에 따라 이런 두 종류로 좀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안정성이나 출력,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니켈 함량을 높이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반적으로 한 뭐 80% 정도를 80%의 니켈 함량을 봤을 때 그것을 좀 높은 함량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함량을 높인 양극재를 포함한 이러한 제품을 좀 개발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이 정세 속에서 이 니켈 함량을 높인다는 게 뭐 마냥 이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니켈 값이 지금 뭐 러시아 니켈 주요 생산지인 러시아가 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니켈 값이 많이 오른 상태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인산과 철을 포함한 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산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가격을 아주 크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이 비싼 이 코발트를 줄여서 저 배터리를 만드는 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산 배터리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여러 제조사들을 통해서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거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전시관에서 여러 가지 좀 주요 전시 부스들,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스들을 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스쿠터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스쿠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용도도 다양해지고 있죠. 확실히 이 부스 안에 이스쿠터와 관련된 이러한 전시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글로벌오토스 홈페이지에 좀 기사를 통해서, 좀 깊이 있는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리겠고요. 일단은 UAM 분야까지 이러한 전시 분야를 좀 확대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실제 전시장에서 UAM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좀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마 포럼 부분에 뭐 발표자로 좀 참여를 각 기업에서는 참여한 것 같고, 별도의 정시 부스는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전보다 좀 규모가 확대가 되고 좀 더 그래도 볼거리가 많아진 대거 미래차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여러 전시 부스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동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